음성 광고를 고려하고 계신다고요? 지상파 라디오 팟캐스트에 100% 효율을 보장받는 음성 광고 상품이 판매 중인 거 알고 계셨나요? 신속하게 제작하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팟캐스트 광고를 아트나인틴과 함께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시리즈에 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아트나인틴을 검색해보세요. 아트나인틴 넘버원인 팟캐스트.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파이팅 넘치게 사기를 치고 계신 분들이 있나봐요. 에? 요즘 그냥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종종 생긴다던데. 아, 그거 말하는 그죠? 신종 사기수법.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일단 오픈마켓 홈페이지 등에 네. 가전제품 같은 걸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를 올린대요. 그리고 상품 소개란에 구매 전 고객센터 톡으로 재고를 문의하라는 안내문을 써놓습니다. 근데 그 톡의 프로필 사진도 유명 오픈마켓의 로고가 찍혀 있대요. 참나.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심하겠죠. 그렇죠. 예. 의심 안 하니까 구매하고 싶다고 톡을 보낼 거 아니에요. 미끼를 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딴 데서는 얼만데 우리는 얼마까지 할인을 해준다. 근데 특가 할인 상품이라 주문이 밀렸으니까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보내드리는 링크를 따라서 구매하시면 된다. 그렇게 입금 계좌 알려주고 돈을 안 넣고 있으면요. 재고가 얼마 안 남았다고 막 서두르라고 재촉을 한대요. 사실 냉장고 고장나서 바꿔야 되고 뭐 이러면 이 목돈이 드니까 이왕이면 할인 많이 해주는 데서 사고 싶은 게 당연한 심리잖아요. 아, 저 같아도 그러죠. 아, 그리고 또 얼마나 구구절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을 위해 뭐 특별하게 할인한다고 또 잘 써놨겠어요. 그렇죠. 매끄럽게. 네. 아, 진짜. 일단 이게요. 공식 오픈마켓 사이트에 올라오는 광고라서 일반적으로 사기 여부를 분별하기가 어렵대요. 진짜? 네. 게다가 IP 있잖아. 그 인터넷 주소. 네. 해외 IP를 사용해서 관리 감독도 힘들답니다. 왜들 이러냐 정말. 아유 정말 진짜. 가뜩이나 진짜 코로나다, 폭우 피해 복구 작업이다. 진짜 신경 곤두세워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 등 밟고 지나가기 있기 없기 정말. 그러게요. 일단 오픈마켓에서 사실 때 두 가지 경우는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할인 폭이 너무 큰 경우 또는 계좌이체,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특히 품목은 가전제품인 게 많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신줄을 단디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네. 걸리기만 걸려 그냥 아주. 너무 싸면 아우. 의심부터 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이 많네. 그러니까. 에휴. 아유. K-윌의 노래입니다. 이러지 마 제발. 21일이죠. 잠깐만요. 예. 8월의 21은 뭐야 도대체. 아 영어 10년 배웠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아니 이런 응용은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와.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모르는 아 미안합니다. 새로운 영문법. 오늘 며칠이지? 아, 8월의 금요일이니까. 21. 아 제가 좀 들떠가지고 금요일은 내가 또 제일 잘 나가는 날. 금요일은 제가 제일 잘 나가고 싶으니까. 21. 네, 집에서 제일 잘 나가니까 내가 무조건 나가니까 내가. 네.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첫 곡으로 K-윌의 이러지마 제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사랑극장 있는 날입니다. 아까 네. 오프닝에서 좀 깔깔해진 우리 감성을 잘 비껴줄 그런 고운 사랑 이야기. 오늘 또 가수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맞습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 가수도 어떤 노래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 4부에 돌아올게요.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백일장.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백일장이 뭐예요? 조선시대로부터 이제 글 잘 쓰는 선비들이 모여서 아빠한테 물어봐. 아유.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 너랑 나랑 글짓기 하는 게 백일장입니다. 여러분. 너랑 나랑 글지. 이것도 펼쳐봤구만. 조선시대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지라시 백일장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백일장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8월의 주제는 이사입니다. 이사. 네, 오늘 소개해드릴 백일장 사연은요. 경기도에서 익명으로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게요. 제목 할아버지의 요강. 평생 밭에서 일만 하시던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돌아가셨다. 작은 아버지들과 고모들의 애통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할아버지 걱정부터 해야 했다.
팔순이 다 되신 할아버지는 일은 할머니한테 맡기고 밖으로만 다니셨다.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관광 가는 자리라면 빠지질 않으셨다. 그래서 할아버진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셨다. 초등학생들도 끓인다는 라면조차 끓이지 못하셨다. 물론 전기밥솥으로 밥을 할 줄도 모르셨다. 할머니 사무제가 끝나고 혼자 식사를 해야 되는 할아버지의 현실이 황당하고 답답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같이 가시죠.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권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다. 여기 땅을 두고 가긴 어디 가? 네 엄마가 한평생 지킨 땅이다. 나라도 이어서 지킬랜다. 결국 우리는 할아버지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작은아버지와 고모들이 반찬과 국을 끓여 자주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 할머니의 손길이 멈춘 집안은 몹시 어수선했다. 냉장고 안에 반찬은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었고 방 안은 먼지들이 노폐물처럼 쌓여 퀴퀴한 냄새가 났다. 나이 든 사람 같지 않게 멋쟁이 소리를 듣던 할아버지의 옷차림도 후줄근해져서 몹시 왜소해 보였다. 아침 그까짓 거 안 먹으면 어떠냐? 나 괜찮으니까 잔소리 말고 저리 치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배고픈 것을 못 참는 할아버지는 일을 하다 보면 허기가 져서 온몸이 덜덜 떨린다고 하셨다. 간신히 집에 들어오면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낼 힘도 없다는 할아버지. 그런 당신의 처지가 서러웠는지 할아버진 눈물을 흘리다 술로 끼니를 때우곤 하셨단다. 내가 읍내를 주름 잡던 사람인디, 생생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인디, 근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식사는 고사하고 서너 잔의 술로 끼니를 때우셨던 할아버진 그로 인해 당뇨와 고혈압 수치가 올라가고 볼은 점점 패여 주름도 깊어졌다. 아버지, 이제 고집 좀 그만 피우시고요. 저희 집으로 좀 같이 가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시겠어. 그래요, 할아버지. 이제 작은 아빠네로 가세요. 병원에서도 이대로 당뇨와 고혈압이 진짜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들었죠? 얼른 짐 싸세요. 예? 할아버지는 결국 마지못해 작은 아버지네로 가기로 하셨다. 할아버지가 짐을 챙기기 시작하신다. 당신이 입던 옷과 신발을 가방에 싸고 당신이 쓰던 밥그릇도 싸셨다. 그건 뭐하러 가져가시냐는 고모들의 핀잔에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이걸 너희 엄마가 예전에 사다 놓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해버리냐? 죽을 때까진 쓸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건 할아버지가 요강을 챙기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요강을 왜 갖고 가세요? 그거 놓고 가세요. 고모들도 우리 아버지 참 주책이라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에이, 어떻게 며느리랑 병기를 같이 쓰냐? 참 할아버지도 한 집에 살면 당연히 화장실 같이 쓰는 거죠. 그래, 아버지. 가족끼리 그게 뭐 어때서요. 그 요강은 옛날 물건이니까 좀 두고 가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시골에서 살다 갑작스레 도시에 있는 아파트로 가면 화장실이 제일 걱정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덧붙이셨다. 니들은 모른다. 나이가 드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어.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릴 텐데 그 다른 식구들 잠 깨우고 그러면 어쩌냐. 내가 혼자 쓰고 내가 잘 씻어 놓을 테니까 그 걱정들 하지 마. 어딘지 모르게 약해진 것 같은 할아버지의 모습. 무엇보다 나는 할아버지가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놀랍게 여겨졌다. 우리 할아버지는 무척 엄한 분이었다. 작은아버지와 고모들도 무척 엄하게 키우셨다고 한다. 그래서 작은아버지와 고모들은 연애도 못하고 모두 중매 결혼을 했다. 그럴 정도로 엄하셔서 호랑이 할아버지라고도 불렸단다.
그리고 밖에 나가도 누구에게 굽실거리는 것 없이 늘 당당한 할아버지셨다. 할머니에게도 호통을 자주 치셨단다. 내가 누구 눈치 보느라 할 말 못하는 사람이야? 저리 비켜! 내 할 말을 하고 살아야겠다! 그러셨던 할아버지가 지금 자식의 눈치를 보며 요강을 챙기고 계신다. 할아버진 아마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셨을 거다. 아들네와 살면서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한밤중에 며느리가 깨면 어쩌나. 화장실 더럽게 쓴다고 핀잔이라도 들으면 어쩌나. 행여 당신 때문에 작은 아들 내외 분란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밤새 허약해진 몸을 뒤척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 된 난 더 이상 말을 못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네로 이사 아닌 이사를 가던 날 수세미로 요강을 깨끗이 닦아서 이삿짐 속에 넣어드렸다. 할아버지, 요강 씻어서 넣어드렸으니까 이제 마음 놓으세요. 그래, 잘 됐네. 고맙다. 걱정 마. 이 할애비 적응 잘하고 살 테니까. 할아버지의 대답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삿짐 중에 요강을 제일 먼저 들고 차에 오르셨다. 그 요강이 당신의 자존심이나 되는 것처럼 할아버진 요강 보따리를 꼭 안으셨다. 그리고 뒤돌아 빈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다. 할망구, 여의 빈집이라고 외로워 말고 자주 와서 놀다가 나도 가끔 들여다볼게. 세상을 떠난 할머니와 또 한 번 이별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비록 몸이 쇠하여 혼자 살 수 없게 되었을지라도 가능한 자식들에게 피해를 덜 끼치기 위해 밤새 고민했을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아유, 저 일 없다. 저 니들 먹고 싶은 거 해. 나 신경 쓰지 말고. 그 니들 위주로 해. 나는 안 먹어도 그만이다. 나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니들 위주로 해라. 요즘 할아버지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난 순해진 할아버지가 싫다. 호통치는 할아버지, 당당한 할아버지로 계속 남아주시면 좋으련만 요강을 씻어내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나는 그냥 자꾸 아프다. 아, 저 오랜만에 울컥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렸는데요. 그냥 와닿네요. 요강 씻으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 싫대. 아우, 그게 상상대가 좀 짠했어요. 그 아주 어릴 때 좀 어려워했던 그 할아버지의 그 어떤 장악력? 그렇죠. 꼬장꼬장한 그 모습. 네. 네, 그게 그리워하는 손녀. 근데 저는 문장력에 되게 놀랐어요. 그 정말 집안 식구들이 다 현실적인 문제에 몰입돼 있을 때 누구 하나가 제3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나이듦과 그리고 이별, 그리고 새로운 두려운 출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지켜보고 그거를 공감해주고 있다는 게, 난 뭐 너무 감동이 드는데. 진짜 여러분 사연 수준이 이렇게 고퀄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연이 네. 너무 웬만한 문학 작품보다 훨씬 더 감성적이고 두드리는데요, 마음. 맞아요. 울림이 크네 오늘. 네. 이게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그런가 봐요. 가족들 중에도 뭐 이렇게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사실 상실과 이별 그리고 늙어감 네. 그리고 무력해지는 느낌. 그렇죠. 네. 자, 지라시 101장 계속 이어집니다. 8월 주제는 이사니까요. 이사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 지라시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문장력 있는 작품이
소개가 되면 좀 네. 두려운 건 많이 겁을 먹으세요. 나 이런 정도는 아닌데 나 네. 어떡하지? 이사했다 뭐 나갔다 이 정도인데 네. 괜찮아요. 아, 그럼요. 이게 우리 여러분, 사는 얘기니까. 그 평타 이사만 이제 올려주시면 저희 작가분들이 홈런성으로 딱 올려드립니다. 문장 세 줄에서도 네.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예. 그렇지만 팩트에 기반한다는 거. 그렇죠. 자, 광고 듣고 또 계속 이어갈게요. 시간이야 그게 니길니길이. 니길니길. 아 정말. 매일 여러분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리고 진짜 좋았다가도 어느 한 포인트에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 지난번에 그 주제로 얘기를 나눴더니 많은 분들이 시간을 늘려달라. 맞아요. 할 말이 밤을 새도 모자란다. 기억에 남는 게 그 부대찌개 먹으러 갔는데 본인 그릇에만 소세지 듬뿍 담는 아, 분. 너무 싫어. 예. 또는 밖에서 아이 혼자 다 키운 척 얘기하는 최악. 우리 남편. 사실은 맨날 술 먹었으면서. 들어주도 않고. 둘째 아이 출산 때는 오지도 않아 놓고. 예. 또는 톡 보냈는데 그 일십이라고 하죠. 예. 읽고선 답장 안 하는 거. 혹은 또 안익십. 아예 안 읽는 거. 아예 안 읽는 거. 아우, 이게 자존심 지워지지도 않아. 어우, 1년 됐는데 존심 이게 상해. 안 지워져. 예. 자, 가슴 아픈 에피소드들을 여러분이 풀어놓아 주셨어요. 전화 연결된 분도 기억나요. 네. 1년을 짝사랑했던 남자가 술자리를 탁 가져오는데 거기서 울며 진상 난동을 피워서 정이 막 안정이 뚝 떨어졌다고. 평소에는 과묵했는데. 그러니까 네. 술 들어가면 진상이었던 거죠. 예. 자, 이런 어떤 여러분의 보따리 오늘 한 번 더 가죠. 그러죠. 자, 그 사람에게 정 뚝 떨어진 순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어떤 수염 그날 얘기했나? 수염 약간 네. 턱수염 있고 이렇게 좀 괜찮은데 간장게장을 먹는데 얘기했죠. 진짜 얼마나 트라우마면 그걸 네. 두 번 얘기해. 여기 주황색 알 묻었다고. 밥이랑 밥반 알반. 아니 맛있었나 보죠. 정선혜 씨.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기 백태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아니 그 알 좀. 아니 난 맛있어. 아직도 기억해. 선명하게 그의 입가에 있던 털과 알과 밥과 태. 아니 맛있었. 싫어. 그 즐거웠나 보죠. 멀티플렉스. 아. 정말 입이 멀티플렉스였어. 아이고 다양하네 진짜. 자, 여러분 함께 나눠요. 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문자나 미니 소개되신 분들께 에너지 음료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전화 연결 좀 해볼게요. 전화 연결되시면 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도 얹어드립니다. 이수영입니다. 덩그러니. 자, 그럼 도착한 사연들 기대됩니다. 좀 볼게요. 0236님. 결혼 전에는 몽실몽실 동그란 저의 배가 좋다던 남편분이시군요. 결혼 전에는 몽실몽실 동그란 제 배가 좋다던 아내. 결혼하고 나니까요. 앉으면 벌어지는 그 와이셔츠 단추와 단추 사이에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사진 보내드립니다. 저기 선생님, 이건 좀 많이 나오죠. 몽글. 이거 아마 정내미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약간 두려우셔서 그럴 거예요. 이제 단추가 발사될 것 같아서. 지금 안전벨트인지 넥타이인지가 배 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안전벨트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겨드랑이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배에 밀려서. 조금만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예. 지금 너무 동화 속 주인공 푸우 같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빼시면 돼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위태로운 거예요, 부인이. 예, 너무 사랑스러워서 뺏길까봐. 그렇군요. 아유 귀여우시다 진짜. 진짜. 아 웃겨. 되게 천진난만하시다. 예. 서은지님, 예전에 신랑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가지고 입으로 팍팍팍 마시면 막 목젖이 꿀렁꿀렁해가지고 되게 멋져 보였거든요. 네네. 진짜 결혼 10년 넘어가니까 요즘 바닥에 질질 다 흘리고 그냥 아주 그냥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네요, 그냥.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그냥 티셔츠에 뭘 먹었는지 다 알아요. 아니 여보 옛날엔 야성적이라 좋다 그랬잖아. 뽑는 게 아니라 질질 흘리니까 말하는 거잖아. 야 너도 마음 넘어봐 이렇게 좀 흘러. 아래턱에 뭐 무슨 고무줄이니? 늘어나니 그게? 은진 씨 이거 남편분이랑 저랑 똑같네요. 저도 흘리거든요. 그거 성격 급해서 그런 거예요. 나이 또 뭐 그런가? 얘기하시는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성격 급한 사람들이 잘 흘려요. 그건 그래요. 예. 저도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결혼 10년 넘어가면 페트병에 입대고 마시는 거 싫어합니다. 다 같이 먹는데 컵에다 따라가지고 마셔야 되는데 무슨 야성미라고 혼자 사는 분이 500ml 드시는 것도 아니고 1.5리터짜리 페트병을 꺼내서 입에다 네. 꽂습니까? 그건 그래요. 예? 정말. 요즘은 진짜 반찬도 음료수도 조금씩 덜어서 그죠? 지금 시국이 어느 때입니까? 가족끼리도 비말 관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페트병을 입에 꼽다뇨. 진짜 그래요. 저도 가족 식사 가면요. 네. 이
최저가로 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맞아. 네. 그 진짜 지켜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너무 싫어해요. 그거. 5159님. 회식날 기분 좋게 다들 한 잔씩 기울이고 있는데 눈치 없이 업무 이야기부터 묻지도 않은 본인 연애사 얘기하는 팀장님. 1살 차이밖에 안 나서 친해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정이 뚝 떨어져서 지금도 안 친해요. 아유. 연애사 얘기 요즘 직장 상사가 함부로 꺼내도 이거 문제가 될걸요? 아 그래요? 네. 그 연애 이야기가 성적 수치심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 예를 들어서 여직원이 뭐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면 요새는 너무 연애에만 몰두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성희롱 발언이 될 수 있. 그렇죠. 그러니까. 성희롱의 기준은 이제 듣는 사람이 불쾌함이니까. 그렇죠. 수치스러움 뭐 이런 거니까 네. 진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전에 헤어진 여자가 말이야. 아 진짜 내가 키스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싫지. 어. 안물안궁. 조심해야겠네요. 제발 네. 죄송한데 우주 플리스 닥쳐줄래? 그래요. 이런 그리고 기인사. 업무 얘기도 좀 하지 말아주세요. 회식 그리고 왔잖아 지금. 자기 요즘 운동한다고 직장 상사 운동 3일 해놓고 내가 3두가 좀 나온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막 이게 막 만져봐. 서희 씨 여기 만져봐. 너무 싫어. 엄청 딱딱하지 여기.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요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런 거 버릇이 된 분들. 그렇죠.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1061님. 네. 달달한 신혼 때 제가 장기 출장을 가게 된 겁니다. 남편분이시군요. 네. 어렵게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쿨한 목소리로 잘 다녀와. 근데 출장비는 얼마야? 라고 하는데 순간 정이 떨어졌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이게 신혼 때면 깨지. 한 10년 살다 보면 이제 네 돈 내 돈이 같이 우리의 돈으로 이렇게 투자 가치가 있다가 아니잖아요. 네. 신혼 때는 아직까지도 뻐걱뻐걱 연애 감정 좀 있는데. 신혼 때 일단 돈은 이제 다녀와서 얘기하고 오빠 잘 갔다 와 이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오빠 돈 많이 벌어와. 이런 거 거기까지는 괜찮죠. 돈 얼마야? 출장비 얼마죠? 오빠 힘내. 내가 다녀면 뽀뽀해줄게. 뭐 이런 게 좋잖아요, 그죠? 신혼이니까 정선희 씨 그럴 수 있잖아요. 애정 결핍이에요. 네? 왜 이렇게 뽀뽀를 좋아해? 잠깐만, 정선희 씨. 아니 뭐만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뽀뽀를 좋아해? 형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와이프한테 뽀뽀 아니 못 내가 지금 봤습니까 우리가? 59년생인데 여보 다녀와. 다녀오면 내가 뽀뽀해줄게. 안 와. 그러면 남편이 아니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형님 그래요?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언니들 남편들 등 뒤에 여보 돈 많이 벌어와. 내가 돌아오면 뽀뽀해줄게. 한번 해보세요. 들어왔다 안 왔다 우리가 한번 설문조사하게. 그래요. 일단 이분한테 어떻게 된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죠? 예. 출장 통신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에 나와 있는 출장통신원 한가람입니다. 결혼 1년 차에 있었던 일로 아내에게 정이 뚝 떨어질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회사 일로 한 달 반 동안 장기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아내에게 이야기하니 아쉽고 서운해하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출장비 얼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오해를 풀었지만 순간 너무 정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상 출장통신원 한가람이었습니다. 네, 한가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오해 푸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래요? 제가 진짜 한 3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말을 꺼냈어요. 그때 너무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출장 가는 거는 뭐 대충 알고는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그 경제적인 관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보니까 뭐 생활비도 아껴가지고 남는 거는 자유접근해 놓고 그다음에 청약통장도 넣어놓고 알뜰하다. 우리가 지금은 뭐 소형 평수에 전세 살고 있는데 몇 년 후에는 청약을 해서 어떻게 이사를 가고 이런 계획이 다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큰 범위 내에서 이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 너무 좁은 범위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신혼의 감흥을 좀 깼으니까. 네네. 가람 씨는 서운하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오해를 풀기는 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취지였는데 진짜. 그냥 네네. 달달한 연애 감정에 취해 있는 입장에서는 좀 빠지직 균열이 정말 뻔했죠. 3일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가람 씨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착한 남자 같아요. 지금 부부싸움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부부싸움 뭐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근데 봐봐. 한번 하면 정말 그때도 이제 정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또 뭐가 있었는데요? 아니 남자들은 좀 이렇게 인심전심 감정적으로 좀 이해가 되고 막 이러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미 보통 알고는 부부랑 있었지만 반대인데. 약간.
그래서 뭐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네가 그때 그랬으니까 나 이번에 이런 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면서 논리.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뭔지 알겠다. 이렇게 사각에 각이 딱 맞는 얘기를 할 때 좀 약간 맞아요. 사람이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취조당하는 느낌이고. 근데 그냥 어차피 지는 게임이다 하고 들어가는 게. 그럼요. 가람 씨,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 반갑다 논리야 많이 읽었거든요. 네. 안 되더라고. 그냥 반갑다만 남아요. 안 되더라고. 논리는 없어지고. 예. 그럼 아내가 제일 사랑스러운 포인트는 언제예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의 그런 어떤 일상을 잘 챙기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이번에 완전 놀러 가시는데 미쳤지. 용돈 좀 드려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완전하게 것들을 미쳤지. 먼저 얘기할 때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주면 이렇게 막 고마워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면 좋은데 이렇게 네. 남 한 얘기 일어나서 박수치고 이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되게 꼴보기 싫어요. 아니 뭐 내가 안 하니? 이런 마음이 든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참 우리 정말 한가람님은 지혜로우신 거예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좋은 부분이에요. 진짜. 네, 정말 네, 잘 맞습니다. 사실 거예요. 맞아요.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한가람 아유, 씨였고요. 물색 없이 아. 두 번 일어나 유라 씨가 들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을 거야. 아니 이제 저희 아내도 이렇게 하죠. 하는데 그 이제 뒤늦게 꼭 수습을 해. 일어나는 게 먼저고. 얼마나 착해요 며느리가. 오빠, 어머니 아버님 돈 좀 더 드려야 되지 않아? 오빠가 잘 하나 보지. 자, 다음 사연 보죠. 7524님, 연애할 때는 신랑의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기억력 좋은 신랑의 모습에 정이 뚝 떨어져요. 특히 신랑이랑 다툴 때마다 정이 떨어지는데요. 신랑, 적당히 좀 기억해. 앞에 이거- 부부랑 반대 같은데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진짜. 오. 재밌는데요? 네. 자, 기억력 통신원.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에 나와 있는 기억력 통신원입니다. 신랑을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보자마자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우와. 하얀 피부, 조곤조곤 말하는 말투면 진짜 제 눈에서 하트가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싸웠을 때 소개팅 때 했던 대화를 신랑이 다 기억하고 따지더라고요. 그제서야 하며 콩깍지가 확 벗겨졌어요. 지금도 신랑이 너무 좋은데 그 기억력 때문에 가끔 싸울 때마다 낭패를 보고 있답니다. 이상 기억력 통신원이었습니다. 기억력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알겠다. 좋아 죽겠는 포인트가 그냥 죽겠는 포인트가 되기까지. 그렇죠. 많은 부부가 그렇죠. 익명 요청하셨는데 그 앞선 부분은 아내분께서 논리 정연하시고 남성분이 네네네. 뭐 어버버 하신대요. 감성적이라고. 근데 예. 여기 부분은 어떠세요? 저 이제 반대예요. 남편분이 무슨 기억을 해냈길래 그래요? 그때 맨 처음에 싸웠을 때가 네.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다툼을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소개팅 때 제가 뭐 결혼에 대해서 막 이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게 결혼이 어른들 모시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좀 다르게 얘기했었나 봐요. 예. 신랑이 존댓말 꼬박꼬박 쓰면서 당신이 그때는 결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네요. 나랑 말이 통하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 이게 본의 존댓말을 아니네요. 썼다고요? 네, 계속? 그때는 나 무서워. 어. 존댓말로 할 말 다 하는 거 제일 무서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와 존댓말로 싸우려니까 미치겠고 기억도 안 나니까 미치겠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 정말 존댓말로 조곤조곤 계속 시종일관 얘기하면 나중에 몽롱해질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멍해지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벗어나는 게 관건이고 제발 끝내줘. 그래서 논리에 밀리는 그 배우자는 대부분 됐어 미안해 그만해 뭐 이러잖아요. 네, 제가 그래요. 너무 네. 웃긴다 진짜. 그게 아까 왜 신랑 처음에 만났을 때 후광이 딱 비쳤다고 그러고 말도 네네. 조곤조곤 잘한다고 그럴 때 저는 약간 감을 잡았어요. 어. 조곤조곤해서 감을 잡았어요. 이 조곤조곤이 나중에 잡겠구나. 아이고. 근데 또 그 멋있어 보일 때도 있으니까 그죠? 아니 네. 좋은 때는 잘 활용이 돼요. 왜냐면 어디든 조곤조곤 잘 따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됐을 때는 그쵸. 지켜주는데 나랑 상대편이 됐을 땐 와우. 와우. 미쳐요. 혹시 아이는 있으세요? 네, 남자애 2명. 아빠 닮았어요? 조곤조곤? 둘째가 완전 아빠 판박이인데 대박. 조곤조곤 되더라고요. 조곤조곤 대든데. 엄마한테.
네, 뭐 예. 엄마 어제 밥 먹고 그때 이거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음. 약속 안 지켜요? 엄마 해준다 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엄마 새밤 약속을 전에 어긴 적이 볶음밥 해준다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지켜요? 이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새밤 오늘도 전에. 그랬어요. 똑같구나. 어. 큰아들이 좀 편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큰아들은 제 거예요. 다행입니다. 예. 야, 제 진짜 극명하게 갈렸다. 예. 자, 그럼 우리 남편과 아이들 뭐 네. 메시지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신랑한테 할게요. 네. 네, 자기야 늘 나랑 애들 챙기고 일하느라 고생 많지. 언제나 고맙고 감사해. 근데 가끔은 기억나도 모른 척 좀 해줘. 너무 기억하면 내가 자꾸 민망하잖아. 늘 건강하고 오래오래 잘 살자. 사랑해. 아, 이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논리는 비논리로 가야 됩니다. 네, 조근조근 얘기를 걸어오면 몰라 뿡뿡뿡 이렇게 그냥 그렇게. 예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논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맞긴 맞아요. 네. 예. 맞아요. 논리는 비논리가 상책입니다. 비논리다. 라라라라라 이러고. 예, 몰라 안 들려. 앞으로 말다툼하실 때 힘내시라고 에너지 음료랑 30만 원 상당의 건강 기능식품 챙길게요. 괜찮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무리를 1, 2부 마무리를 너무 무섭네요. 비논리로 마무리를 3, 4부엔 조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돌아와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뉴스 예.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